자, 이번 시간에는 포물선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물선 운동에는 두 가지, 수평 방향으로 던져진 물체 운동, 그 다음에 비스듬히 던져진 물체 운동,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이해하면 되는데, 먼저 첫 번째 수평 방향으로 던져진 물체 운동을 한번 봅시다. 자, 어떤 물체가 여기서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V0라고 하는 처음 속력으로 이렇게 던져진다고 합시다. 예를 들면 뭐 높이가 지면에서 높이가 h인 곳에서 물체가 이렇게 던져지면 물체는 이렇게 해서 운동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떨어지겠죠. 이렇게 되는데 이 물체의 운동에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거, 수평 방향으로 던져진 물체의 운동에서 우리가 이 수평 방향으로 도달하는 거리 r이 얼마인가 하는 거, 이게 이제 이 운동에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r을 구하는 거. 그 다음에 떨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어떻게 되냐는 거, 이런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이 운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운동을 나눠서 생각하면 돼요. 그냥 y 방향, 그 다음에 x 방향 둘로 나눠서 생각하는 거죠. 자, x 방향, y 방향이 각각 무슨 운동인지를 분석을 하면 된다는 거죠. 자, y 방향은 무슨 운동입니까? 그죠? y 방향이 그 각 축 방향 성분을 이해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빛을 y 방향으로 운동을 알려면은 x축과 나란히 빛을 비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이 공의 그림자가 y축상에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그 공의 그림자의 운동이 곧 운동의 y 성분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x 성분을 알고 싶으면 y 방향을 따라서 나란하게 빛을 비췄을 때 공의 그림자가 x축상에 만들어지겠죠. 그 그림자의 운동이 곧 x 성분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y축 방향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빛을 비추면 그림자는 어떤 형태의 운동을 할까? 자, y 방향, x 방향으로 이렇게 비추면 이 속도 v0가 지금 x축에 나란하기 때문에 y 성분이 0이죠. 그러니까 y 성분의 초속도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초속도에 y 성분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높이 h인 곳에서 그냥 이 물체는 자유낙하를 하는 거죠. 그래서 y 방향의 운동은 뭐냐? 무슨 운동이냐면 자유낙하 운동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유낙하 운동. 자, 그러면 x 방향 운동은 어떻게 될까요? x 방향은 초속도 v0로 던졌기 때문에 x 방향으로는 작용하는 힘이 없죠. 없으니까 힘이 작용 안 할 테니까 등속도 운동이죠. 그래서 x 방향 운동은 등속도 운동이다. 그죠? x 방향으로는 등속도 운동을 한다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x축에 따라서 y축에 따라서 각각 운동에 대한 공식을 갖다가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x 방향이 간단하겠네요. 그죠? 자, x 방향으로 우리가 뭘 알 수 있겠어요? x 방향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x 방향으로 이동거리 x라고 하는 건 뭐예요? x는 초속도 v0 곱하기 시간 t가 되겠죠. 그죠? v0 곱하기 시간 t.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 이제 여기서 우리가 x라고 하는 게 뭡니까? 시간 t 동안에 이동한 거리니까 여기서 표시해서 지금 r로 해놨죠. 그래서 r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냐면
V0 곱하기 T다라고 하는 거죠. 이 공식을 얻을 수 있겠죠. 수평 방향 이동거리 R은 초속도 V0에다가 곱하기 T인데 운동 시간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운동 시간이 지금 바로 이 식에서 바로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Y 방향 운동을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럼 Y 방향 운동은 무슨 운동입니까? Y 방향 운동은 등가속도 운동이네요. 중력가속도로 그냥 자연학하는 거죠. 자연학하 운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초속도, 처음 속도, 초속도가 0인 운동이죠. 자, 그래서 초속도가 0이니까 자, 우리가 그럼 어쨌든 자연학하 운동도 등가속도 운동이죠. 등가속도 운동. 자,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등가속도 운동에 대한 공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나중속도 V는 어떻게 되죠? 나중속도 V는 처음 속도 V0 더하기 AT 이 식이죠. 이 식인데 이거에다 적용해보면 이 식에 적용하면 나중속도 V는 처음 속도는 0이네요. V0가 0, 그죠? 여기서 V0가 자연학하니까 0이고 그 다음에 가속도 A는 우리가 중력가속도니까 G라고 넣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V는 그냥 GT가 되겠죠. 그죠? 나중속도 V는 GT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얻을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동거리도 알 수 있겠죠. 이동거리 S는 V0T 더하기 2분의 1 AT의 제곱이라는 식에서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다 대입해보면 마찬가지로 초속도 V0는 0이니까 이게 텀이 사라지겠죠. A 대신에 G를 대입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S는 2분의 1 GT의 제곱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결국 이게 뭡니까? 시간 T초 동안에 이동한 거리, Y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 S라고 하는 건 결국 뭐죠? 지금 표시를 H라고 했죠. H죠. H. H는 2분의 1 GT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Y 방향 성분에서 우리가 이동 높이 H가 시간 T하고 이렇게 주어진다는 걸 알았고 그 다음에 X 방향 운동 성분에서 수평 방향으로 이동거리 R이라고 하는 게 V0 T로 주어진다는 걸 알아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1식이라고 하고 요걸 2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2식을 풀면 2를 T에 대해서 풀 수 있겠죠. T에 대해서 풀면 T는 2H 넘어가면 2H 나누기 G 제곱이니까 루트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T는 G분의 2H라고 하는 식이 나오겠죠. 자, 이게 3식이라고 합시다. 시간에 대한 식을 구한 거. 이게 운동 시간인 겁니다. 이게. 알겠죠? 그러니까 H만큼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면서 동시에 R만큼 수평 방향으로 R만큼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식을 갖다 1에다 대입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3을 1에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R은 V0 곱하기 루트 G분의 2H다 라고 하는 걸 얻을 수 있겠죠.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수평 방향으로 던져진 물체의 운동에서 이 물체가 수평 방향으로 얼마나 멀리 날아가느냐, 얼마나 이동할 수 있느냐 하는 그 거리 R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주어지는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 식을 얻었으니까 이 식이 그럼 과연 어떤 물리적 의미를 갖느냐? 물리적인 의미. physical meaning. 어떤 물리적 의미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이 식을 해석하는 거죠, 결국. 자, 결국 뭘 알 수 있습니까? 수평으로 얼마나 멀리 가느냐는 것은 초속도 V0에 비례한다는 거죠. 그렇죠? 초속도가 빠를수록 당연한 얘기죠. 초속도가 클수록 더 멀리 간다는 거. 이건 상식이죠. 10m/s로 던지는 것보다 20m/s로 던지면 2배 더 멀리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초속도하고 관계 있다라고 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죠.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어떤 변수가 있느냐? H.
처음에 출발할 때 공이 출발할 때 높이 h죠. 요 h. 공이 출발할 때 요 높이 h 값, 요 h 값의 루트 값에 비례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r이라고 하는 게 초속도 v0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r은 비례하는데 루트 h에 비례한다는 거죠. 처음 높이 h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거. 알겠죠? 당연한 얘기죠. 여기서 높은 곳에서 던질수록 r 값은 더 커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운동 시간이 그만큼 길어지기 때문에 등속도 운동 당연히 시간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던질수록 더 멀리 간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2배는 아닌 거예요. 루트 값에 비례하기 때문에 높이가 4배 되면은 수평 방향 이동 거리는 2배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중력 가속도 3개의 변수가 있는 거죠. 높이 h, 중력 가속도 g. 그렇죠. 물론 이제 지구 표면상에서는 어느 곳에서나 중력 가속도가 같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이제 달나라에서 이런 실험을 한다 그러면 중력 가속도가 작아지죠. 그럼 수평 도달거리 r이라고 하는 것은 루트 중력 가속도의 루트 값에 반비례하죠. 그러니까 중력 가속도가 작아지면 더 멀리 간다는 거. 그것도 뭐 당연히 상식이죠, 그죠? 작을수록 더 멀리 간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에서는 뭐 별로 그렇게 넓이 뛰기를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달나라 같은 데 가면 지구보다 6분의 1 작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6분의 1이 작기 때문에 루트 6배 수평 도달거리가 루트 6배가 더 커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2배 더 멀리 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g에 반비례한다는 것, 가속도에 반비례한다, 루트 값에 반비례한다는 거, 이것들을 알아내는 거, 이걸 생각해 보는 거, 이게 이제 물리적 의미를 찾는 과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수평 방향으로 던지는 물체의 운동에서 중요한 거는 운동 시간, 3번식이죠. 운동 시간을 구하는 거. 그 다음에 수평 도달거리 r을 구하는 거. 그렇죠? 요거를 아는 게 중요하죠. 자, 그 다음 뭐 우리가 또 나중 속도가 뭐 지면에 충돌할 때 속력이 얼마가 되느냐 하는 것도 물론 구할 수 있겠죠.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나중 속도 v가 gt죠. gt인데 시간 t가 뭐였죠? g 곱하기 t가 루트 g분의 2h였죠. 2h. 그럼 이거 어떻게 됩니까? g가 들어가면 g의 제곱이니까 루트 2h가 되겠죠. 잘 알다시피 유명한 식 루트 2h. 수직 방향 속도는 루트 2h예요. 그러면 나중 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처음 속도 v0 그대로 유지되고 그 다음에 수직 방향 속도가 루트 2h가 생겨났죠.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거 두 개를 벡터적으로 더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더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요 값은 나중 속도 v는 결국 뭐다? v0의 제곱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 2jh의 제곱이니까 2jh 이렇게 해서 나중 속도 값은 크기는 이렇게 되겠고 방향은 이 방향이 되겠죠. 이 방향 이게 지면과 충돌하는 속도의 방향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것까지도 뭐 구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수평 방향 던져진 물체 운동에서는 시간과 수평 도달거리 r이 일단 중요하고 이 뭐 지면과 충돌하는 이 속도 구하는 건 그렇게 크게 많이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 좀 잘 이해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수평 방향으로 던지는 물체 운동을 이해할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스듬히 던져진 물체. 자, 비스듬히 던진 물체의 운동. 이거는 이제 이런 수평면에서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이 물체를 초속도 v0로 지면과 세타라는 각도로 이렇게 던졌다라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는 우리가 예상되는 경로가 물론 당연히 공기장은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떨어질 게 예상이 되게 이런 식으로 이런 경로를 그릴 거로 예상이 되겠죠. 자, 이랬을 때 마찬가지로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거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수평 방향으로 얼마나 멀리 갈까? 수평 도달거리 r.
그 다음에 얘는 최고 높은 곳. 과연 얼마나 최고 높이 올라갔다 올까? H, R과 H. 그렇죠? 요 H를 구하는 문제. 이 두 가지만 잘 알면 사실은 뭐 대부분 이 물체 운동을 이해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최고 도달 높이, 그 다음에 수평 도달 거리 R, 이걸 구하면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H를 구해봅시다. 여기 많아서 최고 도달 높이가 되겠죠. H를 구해보자. H. 자, 그거 하기 전에 일단 우리는 마찬가지로 이것도 운동을 분해를 해봐야겠죠. 자, X축 방향으로는 무슨 운동이죠? X축 방향으로는, 그렇죠, X축 방향으로는 등 속도 운동이죠. 왜? 힘이 없으니까. X축 방향으로는 등 속도 운동이다. 등 속도 운동.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등속도 운동인데 초속도가 얼마냐는 거죠. V0가 아니라 V0X죠. V0의 X 성분이죠. 그러면 요거 여러분들이 우리가 벡터에 분해했잖아요. 그죠? V0는 요렇게 V0라는 건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이게 V0Y, 요게 V0X, 이렇게, 그죠? 나누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V0X이기 때문에 요 값이 세타니까, 여기 세타니까, 그럼 뭐죠? 그렇죠. V0X는 V0 곱하기 코사인 세타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 속도로 등속도 운동하는 겁니다. V0가 아니에요. V0 코사인 세타라는 값으로 등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Y축으로는 어떨까요? Y축은 당연히 또 중력만 작용하니까, 일정한 중력이 작용하니까 등가속도 운동이죠.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근데 얘 마찬가지로 V0Y는 뭐냐? Y는 그렇죠. V0 사인 세타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초속도가 V0가 아니고 각각 성분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를 곱해야 된다는 거. 이걸 잘 염두에 놓고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그러면 최고 도달 높이는 어떻게 될까 하는 거죠. 최고 도달 높이 간단하죠. 왜? 수직 방향으로 얘는 어떻게 됩니까? 그림자를 X축과 나란하게 빛을 비추면 그림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림자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최고점에 도달한 후에 다시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죠? H만큼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런 운동을 하겠죠.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올라가느냐는 거죠. 최고 도달 높이. 그건 결국 뭡니까? 최고 도달 높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 속도 V가 0이 되는 위치죠. 그죠? 나중 속도가 0이 되는 위치죠. 그럼 이제 나중 속도에 대한 식 뭐죠? 자, V는 V0 더하기 AT. 모든 등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나중 속도는 이 식으로 구할 수 있으니까 이제 D만 하면 되는 거죠. 자, 초속도 V0는 위쪽 방향이죠. 그런데 가속도 A는 어떻게 됩니까? G는 아래쪽 방향이죠. 그러니까 이걸 플러스로 잡아주면 이거는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벡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로 방향을 대신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건 뭐냐? 이 운동에서 위로 쏘아 올려진 물체 운동에서 나중 속도 V는 처음 속도 V0. 자, V0 값이 얼마였죠? 요거 금방 V0 사인 세타 구했죠. 초속도 V0 사인 세타. 이게 초속도죠. 빼기 방향이 반대. 이게 플러스니까 요거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G 곱하기 T가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요 식이 됩니다. 나중 속도 구하는 공식, Y 방향 운동 성분의 나중 속도 구하는 공식 이게 되고, 여기다가 이제 V 값 0을 대입하면 되니까 0이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어떻게 되냐? V0 사인 세타 마이너스 GT. 여기서 T를 풀면 T는 뭐죠? G분의 V0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 여기서 뭘 구했냐면 최고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 TH라고 합시다. 최고 도달 높이 TH를 갖다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G분의 V0 사인 세타다라고 하는 거죠. 요 시간 되면 얘는 여기 온다는 얘기죠. 결국 여기 온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G분의 V0 사인 세타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고, 시간을 일단 구할 수 있어요. 시간을 구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이제 이 시간 동안의 이동 거리가 곧 h죠. 이걸 구해야 되는데 이거를 시간 t를 대입하는 것보다 더 빠른 방법이 있죠. 그게 바로 뭡니까? EAS 공식이죠. EAS는 v의 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이 식을 쓰면 빠른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요 th 구하는 방법은 요걸 구했을 때는 뭘 해야 됩니까? s는 v0 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 이 식에다가 대입해야 되는 거죠. 이 식 t에다 대입해가지고 s를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고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복잡해질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 요것보다는 일단 요 공식을 쓰는 거죠. 예, 이 EAS 공식이 편하니까. 자, 그래서 이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가속도 a는 2 곱하기 가속도 a는 g죠. g인데 중요한 건 여기서 마이너스 g라는 거죠. 조심해야 됩니다. 2 마이너스 g 곱하기 이동거리 h죠. s는 v의 제곱. 나중 속도 제곱인데 나중 속도는 0이죠. 0의 제곱. 빼기 처음 속도 v0. 그게 바로 뭡니까? 처음 속도가 v0 사인 세타죠. 이거 전체 제곱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식. 자, 이 식을 풀면 마이너스 없어지고, 자, h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h는 2g분의 v0의 제곱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h는 2g분의 v0 제곱 사인 제곱 세타. 이게 최고 도달 높이입니다. 최고 도달 높이. 자, 그러면 이 식도 한번 우리가 물리적인 의미를 생각해 볼까요? 어떻게 하면 높이 올라갈 수 있느냐? h 값이 어떻게 하면 커질 수 있을까? 변수가 뭐죠? 초속도 v0. 그렇죠. 처음 속도를 갖다가 크게 하는 거예요, 당연히. 빠르게 던질수록 당연히 높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세타 값이죠. 이 세타 값이 90도까지는 각도에 비례하죠. 사인 세타 값이. 그러니까 90도가 될 때까지는 각을 크게 할수록 커진다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위로 던지는데 90도 지면과 90도 되도록 수직으로 던지면 가장 높이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세타가 90일 때 이때가 최대값이 되겠죠. 그다음에 당연히 또 중력 각도는 작을수록 높이 올라간다는 거. 달나라에서 던지면 똑같은 스피드로 던져도 훨씬 더 높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식을 일단 우리가 알 수 있겠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냐면 이제 수평 도달거리 h죠. 수평 도달거리 r인데 이제 이걸 구할 때 이제 앞에서 생각했던 이 th가 그냥 이용되는 거죠. 자, 수평 방향으로는 무조건 등속도 운동이니까 s는 vt가 되겠죠. 등속도 운동에서 무조건 이동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그죠? 이걸 대입하면 s가 뭐죠? s가 r이고, 그다음에 v가 뭐죠? 이 속도, 여기 대입해야 될 일정한 속도가 v0 코사인 세타죠. 이걸 대입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동거리 r은 v0 코사인 세타 곱하기 시간 t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시간 t라고 하는 거 이게 앞에서 구했잖아요. th가 아니라 뭐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니까 th는 뭐였냐면 여기서 올라가서 최고 높이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내려오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오기 때문에 결국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걸리는 시간과 h를 왕복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r을 한번 쫙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요 tr이라고 하는 거, 요걸 tr이라고 합시다. tr이라고 하는 거는 2배 th라고 하는 거죠. 한번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의 2배입니다. 내려오는 시간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왔다 갔다 왕복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요 tr이라는 게 뭔지 알 수 있겠죠. 아까 전에 여기서 th가 g분의 v0 사인 세타였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2배이기 때문에 2v0 사인 세타가 되겠죠. 요게 tr이 된다는 거죠. 자, 따라서 이제 우리는 r을 구할 수 있겠네. r은 v0 코사인 세타 곱하기 g분의 2v0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따라서 결론 r은 g분의 v0 제곱이죠. 그 다음에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잘 알죠? 사인 2 세타 사인 배각 공식. 그래서 이렇게 R은 수평 도달거리 R은 G분의 V0 제곱 사인 2세타가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여기 이제 이 식을 알았는데 이 식에서 그럼 또 마찬가지 물리적 의미를 찾아야겠죠. 자, 어떻게 하면 멀리 갈 수 있느냐? 그렇죠. 아, V0에 비례하죠. 당연히 이거는 뭐 처음 던지는 속도가 클수록 멀리 간다. 그 다음에 중력각도 작을수록 멀리 간다.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사인 2세타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사인 세타가 비례하는 게 아니에요. 사인 값은 최대가 90이 최대니까 2세타가 45도일 때가 최대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45도로 던질 때 45도로 던질 때가 가장 멀리 간다는 그때가 1인 거죠. 그죠? 그때가 1이에요. 가장 멀리 간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수평 도달 거리 비스듬히 던져진 물체의 운동에서 수평 도달 거리 R과 최고 도달 높이 H에 대해서 우리가 각각 구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정리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거 두 종류의 운동을 우리가 이해하는 과정에서 뭔가를 새롭게 뭐 외우고 있는 거 없죠, 그죠? 우리가 기존에 새로운 지식을 적용한 게 아니라 앞에서 배웠던 지난 시간에 한번 복습했던 그 등가속도 운동에 대한 공식을 그냥 이 운동에 그냥 적용해서 새로운 식들을 갖다 지금 유도를 한 거잖아, 그죠? 수평 도달거리, 최고 높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냥 우리가 그 식들을 이용해서 유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따로 외울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때 유도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조금 더 많이 문제를 풀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식이 이제 머릿속에 기억이 되긴 하겠죠, 그죠? 머릿속에 자동으로 기억되는 건 상관없지만 일부러 이 식을 기억해서 뭐 무슨 운동에서 높이는 R, 수평 도달 거리 R은 공식이 뭐고 뭐 최고 도달 높이 H는 공식이 뭐고 이렇게 해서 그 공식을 그냥 외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물리가 금방 실증이 나는 거죠.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외우고 있는 등가속도 운동에 대한 공식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그때 적용해서 하는데 중요한 건 뭐다? X, Y 각각 성분별로 나누어서 운동을 성분별로 나누어서 각각의 운동을 생각하고 거기서 나온 결과식을 이용해서 운동 시간 t가 같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그 식들을 결합해서 의미 있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그런 식들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운동을 잘 분석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뭐 응용이라든가 문제 같은 거는 이제 다음에 이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고, 일단은 이 두 개의 운동에 대한 요지는 이 정도로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